원래 필자는 논단, 론단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 논객이 참여하여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논의의 광장을 마련하여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연고로 필자가 자신만의 소견을 개진하는 담론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자기현시를 마뜩잖게 여기는 필자의 성격에 따라 고담준론을 회피하여 중수필 수준의 논지에다 가끔 한담객론을 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괴질, 이전 지구촌을 위협하는 고약한 시기를 맞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이 꼭 지켜지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와 아울러 건설적인 비판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2020년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이승준 1. 식품, 서슈 아이씨, 뭐야. 서설 2035년의 인공지능 아티피셜 사람들은 서기 인텔리전스 약칭 AI 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라고들 말한다. 기계가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인텔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고든 얼무어가 1965년 일렉트로닉스 매거진의 반도체 집적회로 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하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 무어스로를 발표하면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뒤에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먼드 레이 쿠르즈웨일 이 특이점이 다가온다. 더 싱귤레리티 이즈 니어 라고 하는 책에서 수학가속의 법칙 로 오브 S를 발표하였고 그 특이점 도래의 시점 주인이 새를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능하여 발간에게 지성과 지인이 우선 어에는 지성
1. 서설. 사람들은 서기 2035년 인공지능, 아티피시아 인텔리전스, 약정 A1, 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이라고들 말한다. 기계가 인간을 초월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 인텔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고든 얼호가 1965년 일렉트로닉스 매거진의 반도체 른바 무어의 법칙 무어스로를 발표하면서 그 논의가 시되었다. 집적회로 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하는. 그 뒤에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몬드 레이 쿠르즈웨일, 이 특이점이 다가온다. 더 싱귤레리티 니어라고 하는 책에서 수학가속의 법칙로 엑셀러레이팅 리턴즈를 발표하였고, 그 특이점 도래의 시즌점을 서기 2045년으로 잡았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야기에 콩을 치던 사람들은 더욱 가속되는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를 근거로 지금은 그 시점을 2035년으로 잡고 있다. 물론 그 이론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과학자 진 가브리엘 가나시아 같은 학자도 있다. 그렇지만 어찌도 간에 이미 슈퍼컴퓨터가 1만 년에 걸려 처리할 계산을 단 1초 계산한다는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가 출현한 사업을 감안하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파생할 미래의 변화가 예서 않을 것이란 사실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렇게 되어가는 원인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하여 보자. 선진국들은 미래의 운운 하면서 해마다 뇌과학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붓는다. 뇌과학의 연구 목적은 인성기발에 있는 것이라 사실상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이 얼마나 역설적인 현상인가. 자신의 두뇌를 연구해 지금은 물론 그 이론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과학자 진 가브리엘 가나시아 같은 학자도 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다 간에 이미 슈퍼컴퓨터가 1만 년에 걸려 처리할 계산을 단 1초 만에 계산한다는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가 출현한 세상을 감안하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파생할 미래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란 사실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렇게 되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하여 보자. 선진국들은 미래의 먹거리 운운 하면서 해마다 뇌과학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다. 뇌과학의 연구 목적은 인성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현상인가. 자신의 두뇌를 연구해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인공지능의 문제만을 생각하여 보자. 인공지능의 모델은 물론 인간의 지능이다. 그리고 그 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근거로 하여 발휘된다. 그러면
인간에게 지성만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위지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러나 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른 두 가지의 기능적 요소가 더 존재한다. 그러면 인공감정이나 인공의지와 같은 용어는 왜 대두되지 않는 것일까? 우선 위의 질문을 하나의 과제로 제기하여 두고 다시 지정의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국어사전은 지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지성, 감정, 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이 지성, 인텔렉, 감정, 이모션, 그리고 위볼리션, 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 가지 위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다. 사람들이 지정의의 세 가지 심적 기능 중에서 왜 정적 기능과 위적 기능은 제쳐두고 오로지 지적 기능, 위 개발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빅은 한 예로서 사람들이 외계인을 언급할 때에도 그것을 위 지적 생명체,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인텔리전스 ET라고 표현함으로써 외계의 생물체에 대하여서조차도 지적 기능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이것 역시 연구 과제로 삼으면서 논의를 진행하여 나가기로 하겠다. 이쯤 되면 독자들이 필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11 보다 나은 성능을 갖는 기계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기계가 인간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을 만들 꿈을 꾼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를 막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인공지능의 문제만을 생각하여 보자. 인공지능의 모델은 물론 인간의 지능이다. 그리고 그 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근거로 하여 발휘된다. 그러면 인간에게 지성만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나올 법하다. 국민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한 판국에 당신은 어찌하여 15년 뒤에나 있을 법한 먼 미래의 이야기에 들려있는가? 라고 필자는 그러한 힐책성 질문이 나와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는 하루하루가 숨가 큰 난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필자가 21년간이나 매달려오는 다른 연구 과제의 지필을 잘시 접고 지정의라고 하는 평범하면서도 난해한 주제를 화두로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서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로 대답하고자 한다. 물론 평가와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다음 회에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바란다. 제3신 사람의 가장 주휘발이 나서 도발은 이제거 만나면